네, 북미가 오늘 예비 접촉에 이어서 내일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7개월여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해드린 대로 북미가 이제 내일 실무 협상에 앞서서 오늘 예비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김명길 대사는 현재 도착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고 스티븐 비건 대표는 도착을 했는지 일단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 접촉에 나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쯤인가요? 그때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가 발표가 됐죠. 예. 그때 저도 예비 접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실무 협상을 하면 만나면 만나는 거지 실무 협상에서 예비 접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흔치 않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그 북미 간의 물밑 채널 조율이 잘 안 됐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같이 테이블에 앉기까지도 굉장히 좀 힘든 게 사실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의 구도인데 네. 여러 구조적 제약이 많은데 그거를 뚫기 위해서 여러 물밑 채널이 있을 것이라고 물밑 예. 조율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값이 안 맞았던 거죠. 의제나 그래 값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10월 4일 날 예비 접촉을 하고 이어서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 조율이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북한이 조금 급하게 일방적으로 좀 발표한 예. 것이죠. 미국은 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둔다라고 하고 조금 아직도 좀 지켜봐야 할 여러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 접촉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장소가 지금 스톡홀름으로 확실시 됐습니다만 장소에 대한 언급도 끝까지 안 했거든요. 일정은 발표했으면서 이런 일이 흔한 건가요? 흔치 않죠, 그 역시. 그래도 장소도 일단은 좀 북한 측에서 원하는 장소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좀 조율 중이었던 상황, 주말 중에 예.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장소도 좀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좀 북한 측이 이번에는 좀 많이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측이 좀 속도를 내면서 작년에 11월 달에도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뻔하다가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오기로 했다가 그러다가 북미 실무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조금 미국이 좀 날짜를 받고 그 김영철 부장이 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밀어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시계가 한 1년 정도 돌아서 이번에는 좀 북한 쪽이 좀 미국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밑 사전 접촉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예비 접촉에서 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그렇죠. 실무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의제 등이 좀 필요할 것인데요. 그 의제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실무 협상을 해도 될 정도인지에 대해서 만나는 게 이제 예비 접촉의 성격이 되겠죠. 예. 네. 과연 이번에 서로 가지고 온 그 서류 가방 안에 무엇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내일 실무 협상을 해도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제 간 보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예비 접촉이 될 것인데 양측의 지금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이 지금까지 밖에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 접촉에서 실제 서류 가방에서 무엇을 꺼내서 패를 맞춰볼지 이제 거기에 기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 좀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일 김명길 순회대사하고요. 비건 대표가 마주 앉을 예정인데 이 두 사람 협상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김명길 순회대사 같은 경우에도 북미 대화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나 부시 행정부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릴 때마다 실무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미 통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협상 전문가로서 한 1년 넘게 지금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상당한 이제 학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 아니라고 할 만큼 네. 다양한 이제 플랜과 옵션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둘 다 뭐 어쨌든 협상가이고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건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의 협상안들을 가지고 재량권을 좀 가지고 왔다고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재량권 중에 그 범위 안에서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들이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업무 스타일상. 근데 이제 김명길 대사가 네.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예비 접촉과 실무 협상에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스웨덴에서 열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멀리 전화선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겠죠. 김정은 위원장가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잘 보고가 되고 얼마만큼 잘 결재를 받아서 실무 협상에 임할 것인지 그리고 실무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 보고를 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 재량권을 받아갔는지 이제 그게 신속한 그리고 성과 있는 실무 협상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 의제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합의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단계적 합의를 놓고 그동안 설전을 벌여왔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 될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핵화 방법론은 비핵화에서 방법론은 새로운 건 없죠. 뭐 검증하고 사찰 신고하고 폐기하고 이제 하는 것도 그 예. 검증하고 사찰 신고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이제 방법론에 새로운 건 없는데 방법론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와 수준 목표의 이야기죠. 여태까지는 그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게 기준점으로 지금 되어 있죠. 북한은 영변 핵폐기까지가 최종값이고 네. 미국은 영변 핵폐기가 출발값.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얘기가 되었던 거죠. 네. 하노이에서. 그래서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됐던 것인데 근데 그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에서 그럼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이 떼줄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북한이 원하는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둘이 북미가 값을 맞출 것인지 예.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제 합의를 하되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포괄적 합의의 수준을 얼마만큼 좀 낮출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핵화의 범위와 수준, 목표, 정의 비핵화를 어디까지 무엇이라고 우리가 북미가 비핵화를 부를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양보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서 이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이 조금 양보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예. 미국은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이고 북한은 이게 모든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대화를 유지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조금 내려놓을 카드들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지금 형국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미가 이번에 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입장이 좀 있어요. 하나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아졌다, 북미가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데, 근데 이제 다른 뭐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길 좀 바라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 뭐 일부 제재 완화나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고, 북한도 영변 핵폐기는 이제 확실히 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좀 줄 것이 있는지, 거기에 접점을 찾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좀 맞춰보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논의가 좀 잘 되어야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6월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을 했을 때만 해도 곧 실무 협상이 좀 진전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셨나요? 구조적인 제약이죠.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서 이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그 출발값과 최종값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죠. 북한은 네. 최종값, 미국은 출발값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북한은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사실 영변을 내놓는다고 하는 게 북한 핵의 어제, 오늘, 내일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눈과 간을 다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영변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알파, 눈과 간만 빼놓는 게 아니라 모든 신체를 포기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눈과 간을 뭔가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북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야 그게 비핵화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비핵화의 정의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양측이 실무 협상이 앉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좀 공략하려는 생각을 아직도 좀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실무 협상에서 좀 안을 추려서 가져오면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입장이 지금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북미 정상 간에 또 친서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접촉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연내라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가능하다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협상이 이번 실무 협상이 성공적으로 좀 끝난다.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정상회담 앞두가는 실무 협상이란 뭐냐면은 어쨌든 그 양 정상이 만나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선택지 1, 2, 3안을 만드는 것이죠. 네. 거의 95%까지 해놓고 나머지 5%만 조율을 하는 것인데 그게 마련된다면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냐면은 북미 양측이 북미 관계 개선, 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나 네. 뭐 그런 문제들은 좀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란으로 남겨놓고 2월 말 하노이에 만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 비핵화 합의 공란으로 남겨놓고 만나는 것은 사실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에서 한 20% 30%만 하고 나머지 7, 80%를 맡겨놓고 만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거꾸로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 간격을 요번에 만약에 메운다. 양 정상이 만나서 선택할 3가지 선택지 정도까지 줄여진다. 서너 가지 정도까지.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잘 돼야 할 텐데 아니 SLBM을 썼잖아요. 일정 발표하고 나서 예. 정말 거의 직후에 네, 예. 이거 북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만큼 실무 협상까지 가기 전까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북미 간의 물밑 채널을 통해서 뭔가 맞춰봤을 때 합이 좀 안 맞고 있다. 그 예. 신호인데 만약에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실무 협상에 바로 갈 만한 미국의 이제 태도 전환이나 새로운 제안들이 있었다라고 진짜 있었다면은 예. 네. 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SLBM을 굳이 쏠 이유가 없죠. 예.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양보로 이끌어내기 위한 네. 이제 고도의 압박 카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압박 카드다라고 하셨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뭐 대화를 할 거니까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키우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했던 그 레드라인을 지금 살짝 좀 넘었죠. 단거리 미사일을 넘어서 지금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 네. SLBM이라고 하는 전략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전술 무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쳐놓은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 업적 홍보용 그 치적의 선을 넘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써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또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의식하지는 않았을까? 예, 궁금하긴 그렇죠. 한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어차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데 지금 북한은 봐라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의회 이제 여론으로 완전히 반전이 좀 된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 실무 협상에서 만약에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걷고 싶어 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무 협상에서 좀 진전된 성과가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게 좀 상황이 애매한 게 북한은 SLBM이라고 어제 명시를 했는데 네. 미국하고 일본은 아니다, SLBM 아니다. 수중에다 발사대 놓고 쏜 거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뭐라고 예. 보시는지. 아니 예. 뭐 그 수중 발사대로 논 이제 SLBM이라고 전 단계죠. SLBM이죠. 사실은 그 포괄적으로 SLBM이고 예. 이제 수중 발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 발사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 발사 시험을 바지선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좀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 쏴야 이제 진짜 SLBM이 쟤네 고도화가 되어 있구나, 실전 네. 배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북극성 1, 2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이 고도화된 게 입증이 되었죠. 예. 근데 이번에 신형인 북극성 3형 같은 경우는 더 크기도 크고 화력도 더 크기 때문에 3,000톤급 이상의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 쏴야 이제 그게 전술적으로 무기 전력화 시켜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할 수 있을 건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북한의 기술 수준이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간 상황이다. 지금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군사적 위협은 아직 아니다라는 해석 하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이제 정치적인 경고 메시지일 수 있을 건데 잠수함 발사 실험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남았잖아요. 진짜 성령 입적하려면은 네. 한두 번 이제 시험 발사 여전히 더 할 수 있다. 계속 대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계속 레드라인을 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호가 동시에 날려진 그 엊그저께 그 시험 발사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남북 간에는 일단 뭐 소통 채널이 제대로 네.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협상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이 잘 되고 일부 제재 완화 그리고 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남북 관계는 같이 이제 따라서 잘 풀릴 수가 있겠죠. 정치적 상응 조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상응 조치, 안전보장 문제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같은 건 미국이 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응 조치,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숨통을 좀 틔워주는 역할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예. 지난 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그림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시차가 좀 생기긴 했지만 네. 연말이라도 좀 뭐 그렇게 돌파구가 좀 마련이 되면은 바로 그 그림대로 준비된 건 상황들은 있거든요. 계획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북미 실무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탄력을 좀 받지 못하면 남북 관계가 따로 좀 나아지기는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예비 접촉 또 내일 실무 협상 그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